도윤은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집의 문을 여는 것은 어머니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도윤은 마침내 열쇠를 돌렸죠.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인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처음 방문한 이곳은 여전히 어머니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뜨개질 도구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도윤의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예비 신부인 은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작별이 필요했죠. 고마워, 은지야. 난 괜찮아. 시작해볼게. 도윤은 비닐봉지와 상자들을 펼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어요. 부엌 찬장의 식기들, 오래된 냉장고 속 음식들, 세탁실의 빨랫감들. 하지만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의 방은 나중에 할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미루면 더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해야 해. 나중으로 미루면 더 힘들어질 거야. 어머니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단정한 침대와 작은 화장대,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도윤은 서랍장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와, 이건 도윤 씨가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은지는 사진첩을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기 도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혼자서 그를 키웠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항상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엄마가 날 정말 사랑했다는 게 느껴져. 항상 웃고 있어. 도윤의 말에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행복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였죠. 서랍을 하나씩 비워가면서 도윤은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오래된 통장, 의료 기록, 그리고 도윤이 어릴 때 썼던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꼼꼼했네요. 모든 것을 다 보관하셨어요. 은지의 말에 도윤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죠. 추억은 버리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도윤 씨, 이것 좀 보세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은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도윤은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죠. 어디서 찾았어? 옷장 맨 위 선반에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피처폰 하나와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먼저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사용되던 구형 휴대전화였죠. 이건 엄마가 오래전에 쓰던 폰인가 봐. 내가 중학생 때쯤인 것 같은데. 도윤은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어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충전기가 있을까요? 은지의 물음에 도윤은 상자를 뒤져보았지만 충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 전화기 안에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엄마가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이 전화기를 꼭 확인해줬으면 해. 항상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이 전화기를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은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오래된 휴대폰도 고치는 수리점이 있어. 내일 가지고 가볼게. 도윤은 조심스럽게 폰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이 낡은 전화기가 엄청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이 작은 기계가 무엇을 담고 있을지 도윤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안에 엄마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지도 몰라. 은지의 말에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진첩에도 대부분 도윤의 사진뿐이었죠. 어머니 자신의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 안에 어머니의 영상이 있을 가능성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내일 당장 수리점에 가져가 보자. 도윤은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오래된 휴대폰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간직한 그들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은지는 어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정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어머니의 방 대신 자신의 옛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워보는 어린 시절 침대는 여전히 편안했어요. 엄마, 무슨 말을 남기신 걸까? 도윤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은 여전히 없었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수리점에 맡긴 어머니의 휴대폰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집 정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그 낡은 피처폰에 가 있었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궁금증이 도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수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윤님, 맡기신 휴대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도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시 수리점으로 향했죠. 수리점은 좁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기술력만큼은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노련한 기술자가 도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비슷한 기종의 배터리를 개조해서 연결해봤어요. 기술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작동하는 휴대폰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휴대폰 특유의 단순한 메뉴가 떠 있었어요. 데이터는 어떻게 됐나요? 복구가 가능했을까요? 도윤의 물음에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장 메모리가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었어요. 사진 몇 장과 동영상 파일 하나를 복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옮겨놨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손에 쥔 휴대폰과 메모리 카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곧 확인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도윤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혼자 맞이하고 싶었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포토와 비디오일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도윤은 먼저 포토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린 시절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첫 번째 생일 파티. 도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조금 달랐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도윤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도윤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의아해하며 도윤은 비디오일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 생성일은 5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기 얼마 전이었죠.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으로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도윤아, 사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2년 전 나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 그녀의 이름은 박지영. 그녀는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지. 그 아기가 바로 너였단다.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영이는 큰 병을 앓고 있었어. 아기인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 나는 당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마을에 여행을 갔다가 지영이를 만났단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그녀가 내게 부탁했어. 자신이 치료를 받는 동안만 너를 돌봐달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 치료를 위해 해외로 가야 했지. 그녀는 내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어느 날 내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졌단다. 그 편지에는 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이었다니. 어머니. 아니, 그를 키워준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너를 찾아줄 생각이었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 하지만 지영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리고 점점 너에게 정이 들었단다. 내게는 가족이 없었거든. 너는 내 전부가 되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카페의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어.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고 내게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넌 내 전부였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이 진실을 너에게 말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든 진실을 알고 새 출발을 했으면 해서 용기를 냈단다. 미안해, 도윤아. 이런 방식으로 알려서. 도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윤아, 내가 너에게 느낀 사랑은 진짜였어.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야. 어머니는 화면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를 집어들고 다시 화면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니? 내가 10살 때 우리가 전라도에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박지영, 내 생모란다. 그녀는 해외 치료를 마치고 몇 년 만에 한국에 잠시 돌아왔었어. 너를 보고 싶어 해서 우연을 가장의 만남을 주선했지. 도윤은 아까 본 마지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의 옆에 서 있던 그 낯선 여자가 자신의 생모였다니. 충격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 사진 뒷면에 적힌 장동리 마을회관이 단서가 될 거야. 그곳이 내 생모의 고향이란다. 만약 내가 더 알고 싶다면. 어머니는 말을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널 응원해. 내 뿌리를 찾아가도 좋아. 하지만 기억해줘.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가끔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디에요? 명동의 카페. 영상을 봤어. 엄마가. 도윤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PHOTOS 폴더를 열어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이제 보니 그 여자 박지영은 도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도윤은 사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했어요. 사진 속 배경에는 장동리 마을회관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20분 후 은지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은지는 급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도윤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은지에게 돌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은지의 얼굴에도 충격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도윤 씨, 이건 나는 김도윤이 아니었어. 내 진짜 이름조차 모르겠어. 도윤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는 도윤 씨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생모는 아직 살아있을까? 왜 자신을 포기했을까? 자신에게 형제자매가 있을까? 나는 내 뿌리를 찾아야겠어. 도윤의 결심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함께 가요. 장동리로.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은지는 전라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본 영상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괜찮아요? 은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위로가 되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아니, 날 키워주신 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돼. 그분의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은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 좀 다시 볼까?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어제 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10살의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생모로 추정되는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생모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모양, 미소 짓는 방식까지. 많이 닮았네요. 특히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양이 똑같아요. 은지의 말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평생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답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배경에 보이는 간판, 장동리 마을회관. 이걸로 찾을 수 있을까? 도윤은 의심스러웠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단서로 과연 생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유일한 실마리였어요. 3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그들은 전라남도의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장동리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시골 버스는 느릿느릿 달렸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전원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도윤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도윤의 말에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가 마침내 장동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고요함에 놀랐어요. 한두 개의 구멍가게와 초등학교, 그리고 몇 안 되는 주택들이 전부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부터 찾아볼까요? 그들은 천천히 마을을 걸으며 회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노인 한 분에게 물어보니 마을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5분쯤 걸으니 낡은 단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장동리 마을회관이라고 쓰인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사진 속의 그것과 동일했어요. 여기가 맞네. 회관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옆 건물로 보이는 마을 사무소로 향하자 중년의 여성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희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도윤의 말에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방문객의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20년 전쯤 이 마을에 살았던 박지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여성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가 이곳에 온 지는 10년밖에 안 되어서.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혹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식당에 김춘자 할머니가 계세요. 70년 넘게 이곳에 사셨으니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여성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은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이었지만 몇몇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주인으로 보이는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김춘자 할머니 되세요? 노부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도윤은 은지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혹시 20년 전쯤 이 마을에 살았던 박지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춘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영이. 그 여인 알지. 어디서 봤더라.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할머니는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낡은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여기 있구먼.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윤이 본 생모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여인이 박지영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아픈 데가 많아서 이 시골로 요양 오셨다고 했어. 도윤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생모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다녔어. 돌같 지난 아기였지. 아주 귀여웠어. 그런데 왜 찾으시나요?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그 아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정말 닮았구먼. 지영이 눈매랑 똑같아.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이었어. 아마도 혈액암이었을 거야. 치료를 위해 해외로 간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도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모를 찾기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의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아직 이 마을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의 언니가 있었어. 박미영이라고. 둘이 사이가 무척 좋았지. 미영이는 서울로 시집 갔다고 들었어. 지영이가 아플 때 자주 내려와서 돌봐줬었지.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실마리가 생긴 것이었어요. 혹시 그 언니분의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도윤과 은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물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박지영을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언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노부부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박지영이라는 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자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영이라. 아, 그 서울에서 온 아픈 아가씨 말이냐? 도윤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가씨의 언니가 우리 가게에 종종 들렸었지.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그 언니분의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강남 어딘가에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 노인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췄어요. 여기 있구먼. 박미영, 서울시 강남구. 전화번호도 있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는 노인 부부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과 은지는 마을의 유일한 민박집에 묵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도윤은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20년도 넘었으니까요. 은지의 위로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이 주소로 직접 가볼게. 혹시 모르잖아.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계실지도.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자신의 생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자신을 포기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을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은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전원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첫 기억이 시작된 곳,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이 남아있는 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다음 날 바로 강남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생모의 언니, 자신의 이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은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혼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 그는 1202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망설임 끝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영 님이신가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지영 씨의 언니이신가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지영 씨의 아들입니다.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너무 닮았어, 지영이를.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의 이모라니. 혈육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군요. 박미영은 도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날 찾았니? 도윤은 어머니의 영상부터 전라도, 마을에서의 탐색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내 어머니. 아니, 널 키워주신 분께 감사해야겠구나. 그분이 아니었다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생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미영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이는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백혈병이었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미영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너를 끝까지 잊지 않았어. 항상 내 사진을 갖고 다녔고 매일 내 이름을 불렀지. 미영은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도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이 자라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김희진 씨, 널 키워주신 분이 때때로 사진을 보내주셨어. 지영이의 부탁으로.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 도윤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이었어요. 어머니, 아니 희진 씨는 생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포기하셨나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지영이는 내가 20살이 되면 진실을 알려주고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전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너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 부모 없는 아이라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던 거야.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가져와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건 지영이가 너에게 주려고 남긴 거야. 내가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목걸이 안에는 아기 도윤과 지영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도윤과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 장은 도윤을 키워준 어머니 김희진의 사진, 다른 한 장은 그를 낳아준 어머니 박지영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신랑 대기실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3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생모 지영, 양모 희진, 그리고 도윤 자신. 시작하겠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도윤은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그는 두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의 아들이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미영이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결혼식 준비를 도우며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은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사람.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할 때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두 어머니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지의 속삭임에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두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후 도윤과 은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조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들, 저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두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